118쪽 공방전이야. 임춘이라는 사람이 지은 공방전인데, 이 공방전은 가전체문학이라 해서 소설되기 전 단계란 말이야. 소설은 우리가 허구적이고 뭐 그 내용이 있잖아, 치밀하게 구성 단계가 있고 막 그러잖아. 가전체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 그런데 사물을 의뢰하면서 마치 소설처럼 이 사물의 일대기, 조상부터 뭐 내력을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공방전에서 공방은 엽전인데 엽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서사, 사건 중심이야. 그러니까 소설하고 아주 비슷하지. 하지만 소설처럼 완벽한 형태의 허구적이고 서사적인 형태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라고 얘기해서, 가전체문학이 소설의 모태이긴 한데 가전체가 발전하면 소설이 되는 거야. 오늘 배울 공방전은 공방 이렇게 했잖아. 공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고, 방이라는 건 네모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둥근 모양의 가운데 네모진 거지. 그럼 당연히 엽전이 되겠지, 그지? 자, 공방의 자는 관지. 자라는 게 원래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야. 응?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공방은 엽전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관지라고 불렀다. 이 관지의 관자도 꿰관자를 썼어. 그러니까 구멍이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묶으면 엽전 다발이 되겠지, 그지? 그 얘기를 한 거야. 관지라고 했어.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돈이 있잖아, 엽전이 잘 유통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할 때야. 그러니까 공방의 조상이 처음에 수양산에 은거해서 살다가 나왔지만 화폐로 잘 유통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비로소 황제. 자, 황제는 원래 중국 역사에 헌원씨라고 있는데, 헌원씨가 전설상의 황제야. 이걸 좀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자, 공방은 엽전이고 엽전은 쇠로 만들잖아, 그지? 성질이 강경하다는 말이 그거야.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미적 처벌에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돈이 널리 쓰이지 못했다. 돈이 사용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관상을 보는 사람은 여기서 의미는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야. 대장장이, 즉 쇠를 녹여서 엽전을 만드는 사람,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대장장이가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냐, 산과 들판,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자연 속에서 금방 캤단 말이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철광석쯤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즉 원래 그 본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돈을 만드는 과정, 이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니, 그렇지, 얘도 쓸모없어 보이는 건데 잘 재련한다 그러지. 철광석을 잘 재련해가지고 엽전을 만드는 것처럼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가 임금의 자리니까,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구리와 함께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쇠가 아니라 합금이지, 그지?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하면 아주 쓸모있게 쓸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 나온 관상 보는 사람, 대장장이가. 자,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잘 갈고 닦으면 그 쇠의 본질을 잘 살려서 결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방,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고, 임금은 공방이 아니라 원래는 있잖아. 여기는 이제 권력의 빌부터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임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공방이 오나라 임금인 비라는 임금의 빌부터 권세를 앞으로 누릴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얘기한 건데, 이게 본문에 이제 문제로 일단 나온단 말이야. 예상하고 나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 그지? 여기서는 그냥 돈을 만들어서 유통하면 유용하게 쓸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쇠의 본질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돈이 돼서, 공방이 돼서 세상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야. 이후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수타로는 대장간에서, 수타로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곳이 강가의 수타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사를 해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여기까지가 공방의 이름하고 공방의 선조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와 돈이 되고 유통하는지에 대한 내력을 말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쓰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자, 공방의 아버지인 천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동전의 이름인데, 중국의 그 전한시대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동전을, 천은 주나라 태제,
태제라고 했는데 원래 태제라는 게 황제를 보필하던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는 주제지. 자, 세금을 담당했다는 말은 세금을 돈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야. 공방이 사람되면 겉은 둥글고 나오잖아 지금. 공방의 모양은 동그라미야. 그 가운데는 네모나. 그러니까 공방이지.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그러면 공방의 모양을 묘사하고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는 얘기는 얘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야. 겉은 둥근데 안에는 네모네.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안에도 둥글어야 되는데 안에는 네모나단 말이야. 이중성을 말하는 거야. 이중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은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돈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돈이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있다. 그게 바로 겉은 둥글고 안에는 네모났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세상 변화에 잘 대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룡경도 경이 나왔으니까 신하지. 신하. 외국에서 다른 나라 신하들이 오면 접대하는 벼슬이 바로 홍룡경이야. 홍룡경이 되었다. 그러면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나왔지. 그지? 교만하고 참남하다는 얘기는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 하는 뜻이야.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임금인 오나라 임금인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와 영합해서 이익을 취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호재. 이건 한나라 광무제를 말하는데, 자,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그럼 재정이 바닥났나?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 여기서 후는 제후를 말하는 거야. 제후. 그런데 여기는 부민이니까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제후라고 그랬는데 벼슬아치를 말한단 말이야. 부민권, 홍룡경이건 모두 의인화시킨 거야. 가전체는 물건을 의인화하는 게 대표적인데 여기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했잖아. 예를 들면 정시자전 그러면 지팡이를 의인하고, 죽부인전 이거는 그 죽부인 있잖아.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끌어안고 자는 거, 그걸 또 의인하고, 뭐 의인화했다는 게 그런 거야.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국순전, 국선생전, 그다음에 청강사자 연무전 이런 것들이 뭐 청강사자 연무전은 거북을 의인화한 거야. 이렇게 가전체 문학은 거의 사물을 의인화하는데 여기 부민후 홍룡경도 역시 주인공을 의인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부민후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직책에 임명했다. 그런 얘기야. 그 무리인 염철승. 자, 염철승은 뭐냐면 염이 소금이고 철은 쇠를 말하는 거야. 염철승, 승이라고 했는데 이 승도 정승 판사하는 그 승이니까 이것도 관직 이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방을 존경했단 말이야. 근이 공방을 존경해서 부른 이름은 가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과 철이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공방, 돈만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보다는 아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제적 중심이 바로 공방 같은 돈이란 말이야. 물론 소금도 우리가 화폐 대신에 썼고 쇠도 화폐 대신 썼잖아. 걔네들도 경제에서 화폐 대신 쓴 화폐 일종이었는데 돈만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근이 공방을 가형이라고 높여 불렀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괄호문구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이면 있잖아. 간쓰레기도 다 내주고 탐욕스럽고 돈이면 무렴치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체면을 가리잖아. 이거를 지금 이해하게 거야. 그러면 인물의 성격이 있잖아.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어. 직접적으로 제시됐다는 게 뭐냐면, 자, 공방은 어떤 캐릭터냐라고 하면 지금 나왔잖아.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 공방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탐욕과 체면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그러면 공방 같은 돈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지? 자모. 자, 여기서 모는 원금이고 자는 이자를 말하는 거야.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다 따졌단 말이야. 원금 빌려가면 원금 얼마고 그거에 따른 이자가 얼마고 이런 거 다 따지기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라는 얘기야.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 자, 도자기 동그라미, 철 동그라미. 자, 이게 국가를 이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생산적인 거지. 그지?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게 다 돈이 하는 거야.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자, 여기 봐봐. 예를 들면 곡식. 농업은 모든 사람의 기본이었잖아. 그런 거 다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였다.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원래 근본이 농업인데 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상의 맨 마지막 상을 말하는 거야.
근본은 농이고 맨 끝에 산농공상 알지? 선비, 그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맨 끝에 있는 게 상인데 그 끝을 상업을 쫓도록 했다는 뜻이야. 상업을 중요시한 건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근본을 버려서는 안 되겠지, 그지? 끝을 쫓도록 상업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농사? 그거 돈이 안 돼. 아니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당시에 간관. 사실 이 간자가 간신을 떠올리면 안 돼. 오히려 좋은 거야. 어떤 잘못이 있으면 아주 규탄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버스라치를 간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사간원하는 그 간이 알았니?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서 공방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라는 얘기는 귀족과 결탁해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가지고 관직을 올리고 관직을 내리고 매직이지, 그지? 돈 받고 벼슬을 파는 거야. 알았니? 돈만 주면 아무 벼슬이면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야. 매관매직. 자, 원래 관직이라는 건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돈 주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지. 공경. 여기서는 공이라는 건 삼정성을 말하는 거야. 영정, 우정, 좌정. 그다음에 경은 구경인데 이거는 여러 신하들 있잖아. 중요한 신하들을 말하는 거야. 자, 공경들이 절개를 꺾었어. 돈 때문에. 공방을 섬기니 이러면 대부분 공방을 섬겼다는 얘기지. 신하들은. 삼공과 구경이면 그냥 해도 12관직이잖아. 12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 여기서 문권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보통 문건이라고 하죠. 문건. 예를 들면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문건과 서류가 산같이 쌓여 과장했는데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 돈 받고 매간매직 해가지고 권력을 얻고 부를 축적했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가 이렇게 돈 때문에 문란했단 말이지. 돈하고 권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자, 현인은 현명한 사람이잖아. 어진 사람. 불초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건 가리질 않았대. 그리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신분이 낮은 계급인데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다. 그러면 기준은 돈이었다는 얘기잖아.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사귀었다.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시장바닥에서 사귐이라는 건 여기는 딴 거 필요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다. 뭐 이런 뜻이야. 알았니? 속물적이지, 그지? 그러면 원래는 사람을 사귈 때 학식, 교양, 뭐 인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 안 따져. 또 신분도 좀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따져. 그럼 뭐야? 오직 돈이 있느냐 없느냐 불초해도 상관없고 시장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야. 공방은 때로는 동네에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바둑을 두고 내기바둑이래, 그지? 격오 이거는 원래 이거 주사위 굴려가지고 노름이 알았니?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내기바둑하면 승부에서 돈을 내야 되잖아.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돈 줘야 되잖아. 그게 그거야. 소년들도 돈 때문에 이런 투기를 했단 말이야. 알았니? 늘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금과 같다. 금 백금처럼 위력이 있다 그런 얘기야. 힘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 공방의 권세가 아주 높았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공방은 사람을 사귈 때 인물됨 그런 거 안 준다. 전혀 개의치 않고 돈만 있으면 되고 공방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아주 매우 권세가 높았다 그런 뜻이야.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 이건 이제 실제 고사라고 해야지. 옛날에 있었던 인물이고, 자, 원제가 즉위했어 실제로. 그때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쳐버린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하였단 말이야. 공우가 글을 올려 상소 올리겠지.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 아까 근본이라 했잖아.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돈 버는 거.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았다고 아까 그랬지. 공우가 이 부정적인 공방의 어떤 그 현실의 모습을 있잖아. 원제한테 상소를 올린 거야. 얘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야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의 해를 입혀. 공방이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니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하고 돈 줘야지만 한단 말이야. 세태가 이렇게 나빠진 건 다 공방 때문이다라고 공우가 원제한테 상소를 올린 거야.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자, 괄호 읽어볼래? 사실은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원래 사사성경 주역책에 나오는 건데 지고 또 탄다라는 얘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탄다, 올라간다. 그리고 자기가 쓴 돈을 다시
다시 찾으려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오르려고 돈을 지고 와가지고 벼슬을 얻어. 그다음에 벼슬이 얻으면 어떻게 돼? 그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야 되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야. 관리가 돼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주역책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역에 이 권위가 있는 책이지. 이 책은 성현들의 가르침이니까 주역에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본데 공방의 관직을 파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공부가 원제한테 상소를 올린 거야.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상소문을 썼고 라고 했다. 그래서 공우는 주역의 글을 인용한 게 뭐냐면 나라를 좀 먹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혀. 공방이 뇌물이 난무하고 탐욕스럽고 비루함이 너무 심해. 대체가 그렇단 말이야. 당연히 공방 때문이니까 공방을 내쳐야 된다. 즉 파면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게 해서 이 권위 있는 사사삼경주의 주역책을 거론한 거야. 예, 아주 훌륭한 책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곡도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공방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공량의 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춘추책에 나오는 건데 춘추책에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는데라고 나왔지, 그지?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야, 큰일 났네. 변방은 외적기의 침입을 막는 거잖아.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군비가 없대. 군비. 군량미 살 돈도 없고 무기 살 돈도 없고 갑옷 살 돈도 없고 군사들 먹을 수도 없어. 알았니? 그러면 이 사람은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공방을 미워하겠지, 그지?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공량이 편을 든 거야.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럼 파면시키나? 이래야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결국 공방을 징계해버린 거, 파면으로. 공방이 문화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럼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전에 임금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도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대. 그럼 자기가 재산들을 풍부해지도록 했다고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그런 공이 있다는 거야. 경제를 살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했대.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염치가 없는 거네, 그지? 자기 때문에 매간매직하고 막 세태가 엉망이 됐는데 지금 파면당하면서 뭐라 그래? 자기는 조그만 죄를 졌대. 근데 파면당했다고, 내쫓김 당했대. 이건 억울하다 혹은 사소한 잘못 가지고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냐 이런 뜻이야. 그러나 두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가 없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뭐라고 얘기해? 자기는 쫓겨나도 손해날 거 없고 뭐 등용된다고 해서 이익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상관없다 그런 얘기야.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지루랑처럼 살아있으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 것이다. 결국 살아남을 거란 얘기야. 부평초, 둥둥 떠다니는 풀이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공방이 쫓겨난 다음에 저런 신세가 됐다는 얘기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약약예라고 했지. 약약예. 여기 약약예가 중국에 무슨 관광지도 있잖아. 무슨 계라고. 이름 까먹었네. 중국 여행 무슨 계 있잖아. 있어. 그것처럼 여기 지명 이름이야. 약약계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 이거는 민상인데 상인을 말하는 거야. 상인 알았니? 상인. 얘가 있잖아. 중국에서 있잖아. 바다를 주 무대로 해서 했던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을 민상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쫓겨나서 파면됐는데 그냥 여기 떠들어 다니면서 그냥 낚시나 하고 뭐 이러다가 민상. 바다를 주로 활동하는 무대를 삼는 상인들이 자기를 쓸 거단 말이야. 알았니?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상인들은 아마 공방을 버리지 못하고 장사하는데 나를 쓸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걸 얘기한단 말이야. 비록 천종의 녹과 오정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을 바꾸겠는가. 여기서 해석을 하면 천종의 녹과 오정이란 말은 5개의 솥을 말하는 거야. 솥정자야. 5개의 솥. 근데 거기다 뭘 넣냐면 소나 양이나 돼지나 물고기나 술록을 거기다 넣고 끓이겠지. 그래서 제사 지내겠지. 알았니? 여기서는 오정이란 말을 의역하면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야. 천정의 녹과 오정의 음식이 있다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을 바꾸겠는가. 바꾸지 않겠다 그런 얘기지.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다. 나를 다시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공방은 지금 파면돼가지고 정치에서 물러났단 말이야. 천종의 녹이 뭐야? 녹봉을 말하는 거지. 관직 벼슬에 있을 때 받는 돈이잖아, 그지? 오정은 맛있는 음식이고 이게 원래는 권세를 누릴 때 천종의 녹과 오정을 누렸다. 왜?
했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을 거다. 앞으로는 시간 지나면 다시 등용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중략하고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도 관리 이름이고 아주 훌륭한 관리야. 백성들을 잘 돌봤던 재정적으로. 자, 유한이 탁지판관, 이거는 탁지판관이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던 그 경영하던 관리를 말하는 거야. 재산 관리하는 벼슬. 탁지판관이 되었는데 잘 됐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시에 국가재정이 넉넉지 못했다. 그래서 재정이 아주 잘 되게 건의하는 거야. 그래야 유한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다시 공방을 가지고 국가재정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야. 국가재정을 이렇게 하자고 건의했고,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 이것도 뭐 책 이름이겠지, 그지? 식화지에 실려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한이 공방을 다시 천거한 게 저 책 속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가 뭐야? 잘 유통되지 않은 지가 좀 시간이 된 거야. 알았니?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화폐가 갑자기 공방이 쫓겨나면서 잘 쓰이지 않으니까 흔적이 없어졌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돼서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송을 하고 다시 일으켜 다시 기용했단 말이야. 공방이 다시 벼슬아치가 되겠지, 그지?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천복, 이건 이제 당나라 연도인데 당나라가 세워지면서 천복, 연호를 썼는데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그럼 당나라 때 다시 공방이 돈이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유통에. 공방에는 조의대부 소부승, 승자 들어갔으니까 벼슬아치라고 얘기했지, 그지? 조의대부 소부승이라는 벼슬을 받고, 이라는 벼슬이 추증됐어. 추증. 잘 생각해봐. 벼슬아치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 후손한테 있잖아, 이걸 주는 거야, 벼슬을. 그게 이제 추증이야, 추증. 아까 공방이 파면되고 쓰임이 죽은 지가 오래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벼슬을 준 것을 추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의대부 추증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히 혁신적이고 개혁을 단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한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경도 나왔네. 신하잖아, 그지? 그러면 공방이 다시 왕한석의 추천을 받아서 벼슬아치가 됐다는 얘기지. 그를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 자, 청묘법은 좋은 법이다. 가난한 농민들이 그 돈을 빌리면 있잖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농민들을 보호했던 법이 청묘법이야. 그래서 청묘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현란해지고 크게 곤궁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청묘법으로 했는데 돈이 있잖아. 갑자기 대량 유통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청묘법 자체는 낮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너도 나도 다 빌려가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통합 팽창이 된 거야. 인플레이션. 소식이 청묘법의 폐산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했던 소식도 쫓겨난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소식처럼 쫓겨날까봐 말을 하지 못했어. 오직 사마광이라는 신하 재상이 사마광이 원래 사마광은 왕한석하고 같은 편이야. 그래서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다시 천거해가지고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못했다. 다 2차 몰락이 일어난 거지, 그치? 공방의 아들 원래 윤이 이게 바퀴란 뜻이 아니니? 동그라미. 댐댐이가 경박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대. 이것도 직접적 제시지. 공방의 아들 윤은 경박, 비난의 대상이었다. 직접적 제시. 뒤에 윤이 수형령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직이거든. 수형령이 되었지만 어때서 경박하다고 그랬잖아.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윤회 몰락. 그 다음에는 안 썼다는 얘기지, 그지? 세금 받아들일 때 돈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안 했다. 여기 지금 그 수형령이라는 게 돈을 세금으로 받는 관직인데 그거 시켰다가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해서 몰락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야. 자, 맨 마지막. 이게 이제 공방전의 특징인데 가전체는 맨 끝에 이렇게 작가의 어떤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작가의 생각이 나와. 그걸 사신들이 논평하는 거야. 사진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신하들이잖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실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돼. 알았니? 원래 있잖아.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인물들의 됨됨이, 성품, 행적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그 평가는 들춰보면 안 된다. 알았니?
조선왕조실록에도 사신들이 막 평가하잖아. 그러면 임금은 절대 보면 안 되는데 뭐 폭군들 다 봤지, 그지? 그래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사적 관점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쓴단 말이야. 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야, 생각해봐. 신하가 된 사람은 한 마음을 품어야지. 한 임금만을 공경해야지. 다른 뭐 역적처럼 모발을 익히고 다른 임금을 추대하면 안 되겠지, 그치? 과연 충신인가? 아니지,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공방이 이렇단 말이야.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았다는 뜻이 되겠지. 지금 공방에 대한 평가를 쓰고 있으니까. 공방이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가지고 정중한 약속을 맺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어. 권력도 줬고요. 벼슬아치도 됐고요. 그다음 초창기에는 백성들도 공방을 좋아했고 권력자들도 좋아했단 말이야.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았어야지 공방에 옳은 태도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지. 오히려 해로운 세상, 문란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아까 나왔던 그 비야 하나니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사신이 공방에 대한 평가 태도는 뭐야? 공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지. 공방이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라는 말에 위배돼. 경계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선을 넘었다 그런 얘기지.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다시 기용됐었잖아.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단 말이야. 이것도 또 공방이 저지른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자, 비를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무리를 심었지요. 송나라 때는 이 권력에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오히려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죽였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죽은 걸 뭐라네? 패전론 이제 그지? 화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폐지하는 거지. 그랬다면 이런 부작용은 뒷날의 근심은 없었을 텐데.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강경하게 못해서 후세까지 그 배단을 미치게 했으니 그러면 이 사관이 살던 시대까지도 공방, 화폐가 저지른 부정적인 배단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 후세라는 게 사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 말이 앞서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지막에는 작가 생각을 대변하는 사신은 결국 화폐를 없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신의 평가는 작가의 생각을 대신하는 인물이니까. 자, 이 공방전 가전체, 돈을 의인화한 이 가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공방전은 돈이라는 걸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역전을. 그래서 집안 내력이며 돈이 저지른 그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 그걸 허구적, 서사적, 그래서 소설 같다는 얘기지. 소설 전단계라고. 소설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소설을 간다는 얘기야. 돈의 폐단을 비판하고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까지 경계한 작품이 바로 공방전이다. 주인공 이름에 대해서 겉은 둥글고 가운데 네모네 이중성을 얘기했고요. 원래 직접적으로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후손인 윤도 경박하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캐릭터를 규정하고 있어, 하나니? 결국은 이 글을 읽다 보면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확대시키면 인간의 탐욕, 돈 때문에 벌어진 탐욕까지 이야기한 거니까 세태를 풍자하고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즉 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깨우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전기 형식,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맞는 얘기지, 그지? 조상 때부터 쭉 조상 때 어디에서 나왔고 나중에 언제 등용되고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 윗글의 내용으로 이해한 거로 적절한 것은 1번 황제는 관상을 보는 사람, 아까 대장장이라고 했는데 추천을 통해서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자, 임금은 있잖아. 이 과정, 동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있지, 엽전이 만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공방이라는 이 화폐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니까 대장장이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추천이 없었으면 몰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좀 틀렸지, 그치? 알았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나는 게 공방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2번 영철승, 소금과 쇠,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랐기에 틀렸지. 벌써 가형 그랬기 때문에 존경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3번 간관들은 아까 뭐랬어? 충신들이 그랬어. 공방의 위세로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 그를 비난하는 상서를 올리지 못했다. 자, 올려서
그 아까 누구였어? 소식이었나? 자, 호재 때 상소를 올리지 못했다? 상소를 올렸죠. 틀렸고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간청했다. 아까 군비라고 그랬지. 군인들이 먹고 무기를 사고 갑옷을 하고 군비 마련을 위해서 업무를 즉 줄일 것을 간청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 사람은 뭐라 해서 대비책이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방을 미워했지, 그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공무의 편을 들었지. 결국 공방을 관직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지. 업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5번 왕한성이 나란히를 맡아볼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의 세력이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왕한석이 상소를 올린 거 아니야, 그치? 현실에서 왕한석이 나란히 보면 청묘법 세태가 어지러졌다 그랬지? 싼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던 그 좋은 제도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런 것처럼 저 아주 문란하게 됐단 말이야. 소란스럽게 됐다고.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알았니? 그러니까 왕한석이 나란히를 맡아볼 때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야. 정답은 내용상 맞는 건 5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기 해볼까?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공과 기억을 말하는 의도를 추론하세요. 공 일단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따져봐. 지고 또 탄다. 주역책이 나오는 거래.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주역에서 명확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매관매직은 안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억이 말하는 의도 주역의 해괴에는 짐을 등에 지고 수레를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이고요.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소인배들이다. 만약 짐을 진 소인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위에 앉아있다면, 자, 신분이 낮은 놈이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인이 등에 진 것이 남의 재물을 훔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해서 네 것도 아니니까 빼앗으러 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실을 하는 자, 공방이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1번부터 볼까? 공방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 함으로 아니지. 위에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니야. 공방을 관직에서 내쫓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낮은 신분의 놈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도적을 부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라가 도적을 부른다는 얘기가 결국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잖아. 3번 공방이 맡은 관직은 그 사람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관직이므로 공방의 직분에 적합한 새로운 관직을 내려주어야 한다. 일변 보면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내쫓아야 한다고 얘기한 거지 관직을 내려주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없애버려야 한다. 강력하게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좀 거리가 있고. 3번 공방은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 써 짐을 졌단 말이지, 그지?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의 관직을 삭탈, 처벌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야. 저 의도는 공방을 없애라는 얘기지. 파면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야. 4번 공방은 관직에 등용되기 전에 이미 관직이 등용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말은 틀린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이미 됐는데 무슨 되기 전에 처형을 해. 말도 안 되지. 5번 공방은 능력을 위해 높은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므로 물론 공방이 그렇게 했어. 근데 저 주역책에 나와 있는 해계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 알았니?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보면 돼. 자, 3번 A부터 E까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 A. 내력이야. 사실 첫 번째 부분은 공방의 선조의 내력을 얘기하고요. 선조가 자리 잡은 장소도 소개했어. 이게 가계라고 그러지. 족보처럼 조상의 내력을 쭉 얘기한 게 A 맞았고, B. 공방의 인물됨을 언급하면서 세상에 미친 영향을 소개해서 벼슬아치로서 공방이 보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 부분에선 세상이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공방이 있잖아. 홍역영이 되어가지고 탐욕을 저질렀단 말이야. 알았니? 그리고 근본을 버리게 하고 끝을 쫓아가겠다고. 그러니까 2번 해석도 맞는 거지, 그치? C 한번 볼까? C에서는 공방이 정치에 물러나게 된 원인과 그 이후 공방이 없는 고초는 나온 거 없잖아, 그치? 공방의 노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C 부분은 저기 위에서 C 부분은 공방이 공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직에서 쫓겨났지. 근데 뭐라 그랬어? 한가롭게 지낼 수 있다고 여유만만 부리는 거야. 나중에 다시 나를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고초를 소개한 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C번에서 틀렸네. 4번 D 맞았어. 공방의 문도들이 관직에 등용된 배경, 공방의 무리와 공방의 아들이 윤이 몰락한 걸 소개하면서 후손들 또한 공방 못지않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5번 이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공방과 그 후손들의 삶을 평가하는 사실의 얘기니까 맞았죠. 부정적인 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고초를 소개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는 거야.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거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걸 읽었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건 나 읽지 않아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가전체, 가정은 사람들의 경계 밑줄, 권선, 착한 일을 권하는 거야. 경계는 조심하라는 얘기야. 사물의 의나 밑줄, 일세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중 술, 도구라미, 국순전, 국선생전, 의나 돈, 공방전, 대나무, 죽부인전, 아까 거북이 있었지, 청강사자 현무전, 또 하나는 정시자전, 집합이야. 이런 것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을 의인화해. 이때 가전의 작가들은 자신이 의인화한 사물에 대한 관점을 역사상의 인물, 고사, 실제 지명, 관직 등을 활용해서 제시하는데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나와? 네, 역사상 인물도 나오고요. 왕한석도 나오고 소식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공우도 나오고 실제 지명 나왔지. 그 다음에 관직도 다 홍룡경부터 부민관 다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가전체 문학의 일반적인 걸 얘기하면서 이 위에 내용하고 결부시키는 거. 1번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도왔대. 그럼 이중적이라는 게 아까 나왔지. 그럼 자, 밑줄 한번 쳐볼까? 국가의 공익보다 자신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 밑줄.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번 호재 때 부민후로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여 곡식을 천대하여 자,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았다는 거지. 공방에 대한 평가에서 백성들이 돈을 중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됐죠. 반영됐다고 봐야지, 그치? 2번 같은 경우가 그거야. 거기 보면 뭐 작가의 생각이 뭔데? 돈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단 말이야. 공방이 북민후로 있을 때. 자, 그건 바로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지. 3번 호재 때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돈에 매감매지 공경을 섬긴 까닭에 공방이 거둬들인 문건과 소유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류가 산과 같이 쌓였대.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의 청탁의 대가로 즉 매관 매직의 수단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맞는 얘기고 내용상. 4번 강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겠다. 공방의 말.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서 X라고. 아까 선생님이 뭐랬지? 민상이라는 게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란 말이야. 자기는 쫓겨나도 그 상인들이 나를 유용하게 쓸 거다. 아니? 그렇게 거기하면 대접받는다. 나중에 다시 내가 중요한 위치로 올 거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교만한 거지, 그지? 여기는 돈이 없어야 자연승해주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지, 그지? 자, 4번 정답이야. 5번 당나라 시절의 유한의 건의에 따라 공방의 문도들이 다시 재등용됐단 말이야. 공방의 계책이 크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돈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것도 있어. 공방이처럼 돈의 유용성을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부정적 폐해가 너무 많다. 부정적 폐해를 중심으로 해서 폐전론, 화폐가 없어져야 된다. 화폐를 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용성을 인정한 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전혀 관련 없는 게 4번이 정답이다. 여기까지가 금방적이어서 꽤 기네.